짤그랑. 샴페인 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다. 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정적이 흐른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다. 작업복 차림의 여성.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안전모를 벗고 서 있는 그녀.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린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옷을 입고? 하지만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간다. 모두가 아는 그 사람. 세계적인 건축가. 그가 그녀 앞에서 멈춘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인다. 총감독님.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다. 동창회에 온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는다. 특히 3명. 5분 전까지만 해도 수군댔던 그들. 왜 오긴 오나? 아직도 그런 일 하나 봐. 우리랑은 레벨이 다르지. 하지만 지금 그들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작업복 차림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연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왔습니다. 건축가가 다급히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 숨겨진 이야기를 저희는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말이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여자가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늦가을.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새 정장과 드레스 차림이었다. 학부모들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하지만 한 소녀는 달랐다. 최가람. 어머니가 밤새 손바느질로 꿰맨 낡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피했다. 졸업사진 촬영 시간이 다가왔다. 반대표 사진을 찍는다고 했다. 아이들이 모였다. 가람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한 여학생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람아. 박라윤이었다. 반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 미안한데. 라윤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다. 우리 대표 사진에서 좀 빠져줄래? 가람이 그녀를 쳐다봤다. 내가 있으면. 라윤이 말을 흐렸다. 좀 이상해져. 주변 아이들이 킥킥거렸다. 남학생 하나가 끼어들었다. 오세준. 솔직히 우리랑은 레벨이 다르잖아. 그가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동창회 때도 서로 불편할 거고. 또 다른 남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태경. 너도 이해하지? 그가 가람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린 다른 세계 사람이야. 가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사진 프레임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빛 속에서 가람은 혼자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졸업식이 끝났다. 가람은 혼자 집으로 향했다. 비좁은 반지하 집.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다.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딸.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람을 안았다. 괜찮니? 가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가람은 혼자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들을까봐. 그리고 작은 공책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언젠가 보여주겠어. 내가 누군지.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증명으로. 공책을 덮었다. 창밖을 보았다. 빌딩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높은 곳. 언젠가 자신도 서게 될까. 가람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20년 후, 그녀가 그곳보다 훨씬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가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다. 바느질이었다. 가람의 교복. 낡아서 이미 여러 번 기운 교복을 또다시 꿰매고 계셨다. 엄마. 가람이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돌아보셨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가람아, 깼구나. 어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넣으며 웃으셨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다. 엄마, 괜찮아요. 이대로도. 가람이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안 돼. 오늘은 졸업식이잖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다. 가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가람을 키우셨다. 매일 밤늦게 돌아오시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셨다. 그런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을 하고 계신 것이다. 가람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학교에 도착했다. 교문 앞은 화려했다. 새 정장을 입은 남학생들, 예쁜 드레스를 입은 여학생들, 학부모들이 들고 있는 커다란 꽃다발. 모두가 웃고 있었다.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가람은 조용히 교문을 들어섰다.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교복 소매에 기운 자국이 보였다. 치마단의 색이 바랜 것도 보였다. 가람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강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입구에서 멈춰야 했다. 몇몇 여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박나윤과 그녀의 친구들이었다. 어머, 저거 봐. 한 여학생이 가람을 보며 속삭였다. 아직도 저 교복 입고 다니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거야? 라윤이 고개를 저었다. 쉿. 들릴라. 하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컸다. 가람이 들으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가람은 그들을 지나쳐 강당으로 들어갔다. 귀가 뜨거웠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참았다. 절대 울지 않기로 했다. 오늘만 지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 학생 대표의 답사, 졸업장 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람은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졸업장을 받을 때도 다른 학생들처럼 환호하거나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졸업장을 받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였다. 사회를 보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반별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대표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났다. 가람도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자신도 대표에 포함되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앞으로 나갔다. 하지만 라윤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람아. 라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잠깐만. 가람이 그녀를 쳐다봤다. 미안한데. 라윤이 미소 지었다. 완벽하게 연습된 미소였다. 우리 대표 사진에서 좀 빠져줄래?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가람은 라윤을 쳐다봤다. 라윤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왜냐면 라윤이 가람의 교복을 훑어봤다. 내가 있으면 사진이 좀 이상해져. 주변 학생들이 킥킥거렸다. 남학생 하나가 끼어들었다. 오세준이었다. 라윤이가 하는 말이.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우리랑은 좀 다르잖아. 레벨이. 그가 웃었다. 주변 학생들도 따라 웃었다. 또 다른 남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태경이었다. 이해하지? 그가 가람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린 다른 세계 사람이야. 나중에 동창회 같은 데서도 서로 불편할 거고. 가람은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사진 프레임 밖으로. 오케이. 사진사가 외쳤다. 자, 다들 웃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환하게 웃는 학생들, 화려한 옷차림, 완벽한 사진, 그리고 그 프레임 밖 혼자 서 있는 소녀.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없는 사람이었다. 투명 인간이었다. 졸업식이 끝났다. 학생들은 꽃다발을 받으며 교문을 나섰다.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식당으로 향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가람은 혼자 걸었다. 꽃다발도 없었다. 어머니는 식당 일 때문에 오시지 못했다. 대신 아침에 만들어주신 김밥이 가방에 들어있었다. 가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이 흐렸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가람은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람은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갔다. 좁은 반지하 집, 습기 찬 공기, 어두운 복도. 하지만 이곳이 가람의 집이었다. 다녀왔습니다. 가람이 말했다.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는 아직 일하러 가지 않으신 것 같았다. 가람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 가람이 멈춰섰다.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고 계셨다. 엄마. 가람이 불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가람아. 어머니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언제 왔니? 엄마, 왜 우세요? 가람이 다가갔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미안해서. 뭐가요? 엄마가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가람의 손을 잡았다. 다른 애들처럼 예쁜 옷 사주지 못해서. 꽃다발도 못 사주고 졸업식에도 못 가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가람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다. 엄마. 가람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가람은 혼자 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낡은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다. 비가 새는지 얼룩도 있었다. 가람은 눈을 감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라윤의 차가운 미소, 세준의 비웃음, 태경의 무시, 그리고 사진 프레임 밖에 서 있던 자신. 가슴이 아팠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타올랐다. 분노가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가람은 일어나 앉았다. 책상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증명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분명하게 적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 것이다. 공책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비는 그쳤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다. 가람은 그 달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다짐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절대 주저앉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람은 몰랐다. 이 다짐이 2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그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리고 그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날 아침 가람은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결심했다. 대학 진학 원서를 찢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원서를 넣었다. 직업 전문학교, 건축기술 과정, 등록금이 저렴하고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곳.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더 이상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20년이 흘렀다. 그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오늘 저녁 강남의 한 호텔 40층 스카이라운지. 고등학교 20주년 동창회가 열리는 곳이다. 오후 6시 30분. 호텔 로비는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샹들리에가 빛났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중요해 보였다. 그때 회전문이 열렸다. 한 여성이 들어섰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다. 바지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안전모가 들려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다. 얼굴에는 땀 자국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사람 뭐야? 공사장에서 온 건가? 여기가 어딘데?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천천히 걸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이름은 최가람이었다. 엘리베이터 앞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 그는 가람을 보자마자 다가왔다. 손을 들어 막아섰다. 손님.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실례지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람이 그를 쳐다봤다. 40층 스카이라운지요.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섰다. 구경하기 시작했다. 속삭임이 더 커졌다. 저 사람 초대받은 게 맞아. 옷 좀 봐. 공사장 인부 아냐? 호텔 청소하러 온 거 아냐? 가람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초대장 이미지를 보여줬다. 보안 요원이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의아함.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 확인했습니다. 그가 길을 비켰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가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혔다. 층수 버튼이 하나씩 켜졌다. 20층, 30층, 40층.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스카이라운지.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그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 수백 개의 빌딩 불빛이 반짝였다. 라운지 안은 더 화려했다. 샴페인 타워가 세워져 있었다. 웨이터들이 트레이를 들고 다녔다.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차려입고 있었다. 남자들은 정장. 여자들은 드레스.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완벽한 화장. 그 속으로 작업복 차림의 가람이 들어섰다. 순간 피아노 소리만 들렸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한 여성이 가람을 알아봤다. 박나윤이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명품 클러치백. 완벽한 외모였다. 하지만 가람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헐. 작게 중얼거렸다. 옆에 있던 남자가 물었다. 왜 그래? 오세준이었다. 중견기업 부장이라고 명함에 적혀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라윤이 가람을 가리켰다. 저기, 최가람. 세준이 고개를 돌렸다. 가람을 봤다. 그의 눈이 커졌다. 진짜네. 그가 옆 사람을 쳤다. 야, 태경아. 저거 봐. 문태경이 돌아봤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분위기를 풍겼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정장도 맞춤이었다. 하지만 가람을 보자.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와, 진짜 왔네. 근데 저게 무슨 꼴이야? 세 사람이 모였다. 속삭이기 시작했다. 설마 현장에서 바로 온 거야? 준비도 안 하고. 여긴 격식 있는 자리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가람이 들을 만큼은 컸다.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가람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 앞에 섰다.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수많은 빌딩, 수많은 불빛.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일한 곳들이 있었다. 가람의 눈빛이 깊어졌다. 라윤이 다가왔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가람아.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가짜였다. 오랜만이야. 가람이 돌아봤다. 오랜만이에요, 라윤 씨. 라윤 씨라니, 우린 친구잖아. 라윤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근데 준비 좀 하고 오지. 여긴 다들 격식을 갖추는 자리잖아.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다. 가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윤이 계속 말했다. 사진도 찍을 건데 SNS에 올라가잖아. 솔직히 좀 곤란하지 않아? 뒤에서 세준이 다가왔다. 라윤이 말이 맞아. 그가 가람을 훑어봤다. 위에서 아래로. 아직도 그런 일해? 공사장. 가람이 그를 쳐다봤다. 비슷한 일이에요. 비슷한 일. 세준이 코웃음 쳤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은 레벨이 좀 다르잖아. 솔직히 말해서. 태경도 끼어들었다. 분위기 좀 생각해야지. 그가 라운지를 둘러봤다. 여기가 어디야? 강남 최고급 호텔이라고. 그런 옷 입고 오면 우리도 창피해. 가람은 여전히 조용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다. 세준이 짜증이 난 듯 말했다. 야, 듣고 있어. 가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봤다. 라윤, 세준, 태경. 20년 전 자신을 사진에서 제외시켰던 그들.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했던 그들. 가람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걱정 마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요. 라윤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불편하잖아.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이야. 태경이 어깨를 두드렸다. 역시 알아듣네. 그래, 각자 레벨에 맞게 사는 거지. 그들은 돌아섰다. 다시 샴페인을 들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가람을 이미 잊은 것 같았다. 투명 인간 취급이었다. 20년 전처럼. 가람은 다시 창밖을 봤다. 저 멀리 보이는 건물. 재개발 중인 지역. 공사 중인 빌딩. 그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저곳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은 모른다. 모를 것이다. 가람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총감독님, 10분 후 도착합니다. 윤태성 교수였다. 가람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다. 라운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윤태성 교수님 아냐? 진짜네. 왜 여기 오셨대? 윤태성. 세계적인 건축가. 수많은 상을 받은 거장. 그가 라운지에 들어섰다. 정장 차림이었다.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주변 사람들이 인사했다. 그는 정중하게 답했다. 그리고 라운지를 둘러봤다.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다. 시선이 움직였다. 창가 쪽으로. 그리고 멈췄다. 작업복 차림의 여성. 가람. 윤태성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스르르 미끄러졌다. 짤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 샴페인이 튀었다.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윤태성은 잔을 보지 않았다. 가람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급히 걸었다. 가람에게. 점점 빨라지는 걸음.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모두가 지켜봤다. 라윤, 세준, 태경도. 무슨 일인지 몰라 멍하니 쳐다봤다. 윤태성이 가람 앞에 섰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총감독님. 그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정적. 완벽한 정적. 피아노 연주도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라윤의 샴페인 잔이 흔들렸다. 세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경의 입이 벌어졌다. 총감독님. 라윤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세계적 건축가가 작업복 여성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가람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갑자기 현장에 문제가 생겨서요.
마침 끝나서 왔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차를 보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누구야? 교수님이 왜 저러시지? 대체 무슨? 가람이 라운지를 둘러봤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다. 특히 세 사람. 20년 전 자신을 무시했던 그들. 지금 자신을 또 무시했던 그들. 그들의 얼굴이 이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가람은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였다. 하지만 그 의미는 누구보다 명확했다. 정적이 계속되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윤태성은 여전히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가람 앞에서, 작업복 차림의 그녀 앞에서 세계적 건축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라윤의 손이 떨렸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에서 물이 흔들렸다. 세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턱이 떨어질 것 같았다. 태경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총감독님이라고. 라윤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저 여자가. 가람이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일어나세요. 제가 늦은 건데 뭘. 윤태성이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현장 복장으로 오시게 해서. 그가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여러분. 윤태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가람을 향해 손을 펼쳤다. 이분은 최가람 총감독님이십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총감독? 무슨 총감독? 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윤태성이 계속 말했다. 리빌드랩 대표이시자 국가도시보건본부 민간 총감독이십니다. 순간 라운지가 다시 조용해졌다. 리빌드랩. 그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몇몇이 숨을 들이켰다. 리빌드랩이라고? 그 유명한 호텔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다. 뒤에 직원들을 데리고. 총감독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희가 미리 알았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90도. 완벽한 각도. 가람은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갑자기 온 거니까요. 지배인이 다급히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호텔 구조 안전 진단. 총감독님 팀에서 해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인사했다. 주변 사람들의 눈이 더 커졌다. 저 사람이 이 호텔 안전 진단을. 말도 안 돼. 라윤이 옆 사람을 붙잡았다. 리빌드랩이 뭐야? 그 사람이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몰라. 도시재생 전문 기업이야. 낡은 건물 복원하고 붕괴 위험시설 재건하고 업계에서 최고라고. 라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준이 끼어들었다. 근데 저 여자가. 최가람이. 그게 사실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가람을 쳐다봤다. 가람은 여전히 차분했다.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63빌딩 옆. 재개발 지역이요. 사람들이 그곳을 봤다. 공사 중인 건물들이 보였다. 크레인이 서 있었다. 저곳 복원 설계. 가람이 말했다. 제가 맡았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가람이 다른 곳을 가리켰다. 청담동 쪽 보이시죠? 복합 쇼핑몰. 작년에 안전 진단 문제가 있었어요. 제 팀이 해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자신감이 넘쳤다. 강남대로 지하철 환기 시스템. 서초동 공공건물 내진 보강. 반포 재건축 안전 설계. 가람이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 제가 총괄했습니다. 침묵. 완벽한 침묵. 모두가 말을 잃었다. 윤태성이 미소 지었다. 최 총감독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봤다. 저는 설계만 합니다. 하지만 총감독님은 직접 현장에 나갑니다. 직원들과 함께 흙먼지를 마시고 안전모를 쓰고 위험한 곳도 직접 확인하십니다. 윤태성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담겼다.
그래서 직원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람을 봤다. 제가 이분을 존경합니다. 세준이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무슨... 라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립스틱이 번졌다. 말도 안 돼. 태경은 고개를 저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거짓말이야.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윤태성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호텔 지배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가람이 그들을 봤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다. 라윤 씨. 가람이 불렀다. 라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저한테 물어봤죠. 아직도 그런 일 하냐고. 라윤이 대답하지 못했다. 네. 아직도 합니다. 가람이 미소 지었다. 건물을 다시 세우는 일. 무너진 것을 복원하는 일.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이게 제 일입니다. 가람이 세준을 봤다. 세준 씨. 세준이 움찔했다. 우리가 레벨이 다르다고 했죠? 세준의 얼굴이 빨개졌다. 맞아요.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레벨이 다릅니다. 저는 그녀가 작업복을 내려다봤다. 사무실보다 현장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보고서보다 현장 점검이 좋은 사람이에요. 깨끗한 정장보다 땀 흘리는 작업복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가람이 태경을 봤다. 태경 씨. 태경이 고개를 돌렸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분위기 생각하라고 하셨죠. 태경이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는요. 가람이 말했다. 흙먼지 날리는 현장. 안전모 쓴 직원들.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 그게 제게는 최고의 분위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다. 성공이란 게요. 높은 곳에 혼자 서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라운지가 조용했다. 피아노 연주자도 멈췄다. 모두가 가람의 말을 듣고 있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라윤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세준은 벽을 보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태경은 창밖을 봤다. 눈이 붉어졌다. 윤태성이 박수를 쳤다. 짝짝짝. 한 사람이 따라쳤다. 또 한 사람.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가람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제가 손을 저었다. 하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어떤 이는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가람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수가 잦아들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처음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가람은 다시 창가로 갔다. 윤태성이 따라왔다. 총감독님. 네, 교수님. 오늘 힘드셨죠? 가람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20년 전부터 익숙한 일이에요. 윤태성이 그녀를 봤다. 하지만 이젠 다르지 않습니까? 총감독님은 이제... 가람이 그의 말을 끊었다. 교수님. 사실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윤태성이 귀를 기울였다. 저 사람들에게요. 가람이 라윤, 세준, 태경을 봤다. 제가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들도 모르게. 가람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윤태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마.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그녀가 시계를 봤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진실을. 윤태성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가람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아요. 이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와의 약속이니까요. 라윤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큰일 낸 거 아냐?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세준이 가람 쪽을 쳐다봤다.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태경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건 충격의 시작일 뿐이었다. 가람에게는 아직 그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가람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강남의 밤 풍경.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5년 전 어느 봄날의 병원.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가람은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다. 들어가세요. 오늘은 상태가 좀 나으세요. 가람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다. 여윈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가람아.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가람이 달려가 그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있어.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가람은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응. 큰 프로젝트 따냈어요. 강남 재개발 지역. 가람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였다. 계약금만 해도.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울어요? 기쁜 일인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기뻐서 그래.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가람도 눈물이 났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머니가 가람의 손을 꽉 쥐었다. 가람아. 네. 엄마가. 미안하다. 왜요? 무슨 말씀을? 어머니의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 졸업식 날. 가람이 움찔했다. 내가 혼자 집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알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참았던 거. 울지 않으려고 애썼던 거. 엄마가 걱정할까봐.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너무 미안해. 어머니가 흐느꼈다.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다른 애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가람이 어머니를 안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최고였어요. 지금도 최고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 쌓였던 아픔, 모두 흘러내렸다. 시간이 흘렀다. 눈물이 마르고 조금 진정되었다. 어머니가 가람을 봤다. 가람아. 네, 엄마. 엄마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든지요. 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성공하면. 네. 사람들을 도와줘.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특히.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가람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 아이들 말이야. 라윤이. 세준이. 태경이. 어머니가 하나씩 이름을 불렀다. 가람은 고개를 저었다. 왜요? 왜 그들까지? 걔들이 엄마한테 뭘 해줬어요? 나한테 뭘 해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오히려 무시하고, 비웃고, 상처만 줬잖아요. 가람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났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다. 가람이 다 말하고 나자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가람의 눈물을 닦아줬다. 다 알아.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미웠는지 다 알아. 목소리가 따뜻했다. 하지만 가람아, 복수는. 어머니가 가람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복수하면 순간은 시원할 거야. 하지만 그 다음은 더 공허해. 더 외로워.
어머니의 눈빛이 깊었다. 엄마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미움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 가람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 애들도 말이야.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힘들었을 거야. 가람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요? 그 애들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거야. 자신들도 불안했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남을 깎아내린 거야. 자기를 높이려고. 가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애들도 어머니가 말했다. 언젠가는 힘든 일을 겪을 거야.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때 내가 손을 내밀어줘. 가람이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할 수 있어. 싫어요. 우리 딸은 할 수 있어. 어머니가 가람의 손을 꽉 쥐었다. 왜냐면 넌 강한 아이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눈물이 또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서, 가람의 눈에서. 약속해. 어머니가 말했다. 그 애들이 힘들 때 도와줘. 그들도 모르게. 조용히. 그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가람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고마워.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됐어. 가람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엄마가 제 영웅이에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어머니가 가람의 등을 쓰다듬었다. 많이.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창밖을 봤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아름다웠다. 저 꽃처럼. 어머니가 말했다. 아름답게 살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가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봄날 아침이었다. 벚꽃이 여전히 피어 있었다. 장례식장. 가람은 혼자 앉아 있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식당 동료들, 동네 이웃들, 어머니를 아끼던 사람들. 하지만 가람은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밤이 되었다. 모두가 돌아가고 가람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았다. 어머니의 사진.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엄마. 가람이 중얼거렸다. 약속 지킬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들. 도와줄게요. 엄마가 원하신 대로. 눈물이 났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엄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도와줘요? 너무 아파요. 가람은 바닥에 엎드렸다. 보고 싶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날 밤. 가람은 새벽까지 울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용서가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그 말을 되새기며 울고 또 울었다. 현재로 돌아왔다. 스카이라운지. 가람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윤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총감독님, 괜찮으십니까?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돌아섰다. 라윤, 세준, 태경을 봤다. 그들은 멀리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죄책감에 휩싸인 얼굴이었다. 가람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교수님. 네. 이제. 가람이 말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게요. 준비되셨습니까? 가람이 어머니의 사진을 떠올렸다. 그 따뜻한 미소. 그 마지막 부탁. 네. 가람이 웃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준비됐어요. 이게 엄마와의 약속이니까요. 가람이 걸음을 옮겼다. 라윤, 세준, 태경 쪽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가람을 봤다. 긴장한 표정이었다. 가람이 그들 앞에 섰다.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숨을 죽였다. 사실은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여러분을 도운 적이 있어요. 라윤의 눈이 커졌다.
세준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경이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뭐? 라고요? 라윤이 물었다. 가람이 깊게 숨을 쉬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진실을. 전부. 그녀의 다음 말이 무엇일까? 세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리고 가람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 가람이 세준을 봤다. 그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세준 씨. 가람이 그를 불렀다. 세준이 움찔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작년. 가람이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죠. 세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부서 전체가 정리될 뻔했어요. 가람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30명. 한 번에. 세준의 손이 떨렸다. 그날을 기억했다. 지옥 같았던 그날을. 1년 전. 세준의 회사 회의실.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서류가 쌓여 있었다. 마케팅 부서 전체 구조조정. 인사팀장이 말했다. 불가피합니다. 세준은 그 자리에 있었다. 부장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었다. 두 아이가 있었다. 대출금이 있었다. 학원비가 있었다. 병원비가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실직했다고. 세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 전화가 왔다. 세준 씨. 인사팀장이었다. 구조조정. 세준의 심장이 멎었다. 취소됐습니다. 네. 갑자기 큰 계약이 들어왔어요. 도시보건 프로젝트. 그쪽에서 인사팀장이 말했다. 마케팅 부서 유지를 조건으로 걸었대요. 세준은 믿을 수 없었다. 누가요? 리빌드랩이라는 회사. 그때는 몰랐다. 그 회사가 누구의 것인지. 현재. 스카이라운지. 세준은 가람을 봤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가람이 말했다. 세준 씨 회사와 계약했어요. 그 조건으로. 구조조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세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을 것 같았다. 왜? 그가 중얼거렸다. 왜 나를? 우리가 뭘 해줬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가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봤다.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중견기업 부장. 자신감 넘치던 남자. 그가 울고 있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가람이 라윤을 봤다. 그녀는 명품 클러치백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다. 라윤 씨. 라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3년 전. 가람이 말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죠. 라윤의 얼굴이 굳었다. 심장. 가람이 계속했다. 수술이 필요했어요. 비용이 3천만 원. 라윤이 비틀거렸다. 누군가 부축했다. 3년 전. 대학병원 복도. 라윤은 벽에 기대 있었다. 수술실 문이 닫혀 있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수술 중. 라윤의 손에는 계산서가 있었다. 3천만 원. 당장 없었다. 빚을 내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 SNS에는 여전히 화려한 사진을 올렸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행복한 척.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통장 잔고는 거의 없었다. 카드는 한도 초과. 아버지 수술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라윤은 울었다. 복도 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때. 간호사가 왔다. 보호자님. 네. 익명 후원자분이. 수술비 전액 지원하신대요. 라윤은 믿을 수 없었다. 누구세요? 모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익명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쾌유를 바란다는 메시지만. 라윤은 그날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다. 감사의 눈물을. 하지만 몰랐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현재. 라윤은 가람을 봤다. 입술이 떨렸다. 설마. 네.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냈어요. 아버님 수술비. 순간 라윤의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명품 드레스가 구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왜? 라윤이 울먹였다. 왜 나를?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목소리가 높아졌다. 졸업식 날. 사진에서 빼냈잖아. 무시했잖아. 오늘도. 또 무시했잖아. 라윤이 바닥을 쳤다. 그런데 왜? 왜 나를 도와줬어? 눈물이 쏟아졌다. 마스카라가 번졌다. 완벽했던 화장이 망가졌다.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진실되어 보였다. 가람은 조용히 그녀를 봤다. 어머니. 가람이 말했다. 부탁하셨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도와주라고. 라윤이 더 세게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그녀는 계속 울었다. 2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 가람이 태경을 봤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등을 돌린 채.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태경 씨. 태경이 움직이지 않았다. 자녀분. 가람이 말했다. 해외 유학 가셨죠? 태경의 어깨가 더 떨렸다. 장학금. 가람이 계속했다. 미래희망재단에서요. 태경이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성공한 사업가. 자신감 넘치던 남자. 그가 무너지고 있었다. 2년 전. 태경의 집. 서재.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다. 유학 원서. 학비 안내서. 1년에 5천만 원. 태경은 고민했다. 사업이 기울고 있었다. 겉으로는 성공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빚이 늘어났다. 아이의 꿈. 포기시켜야 할까? 태경은 잠을 못 잤다. 그때 메일이 왔다. 미래희망재단. 전액 장학금 선정. 태경은 울었다. 아내도 몰래. 아이도 몰래. 서재에서 혼자. 감사합니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중얼거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몰랐다. 그 재단이 누구의 것인지. 현재. 태경은 가람 앞에 섰다.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완전히. 제발. 그가 말했다. 용서해줘. 이 말을 바닥에 댔다. 내가 너무 못됐어. 20년 전에도. 오늘도. 널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넌 우리 아이를.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흐느꼈다. 남자의 울음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람은 그들을 봤다. 세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라윤. 무릎 꿇고 우는. 태경.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우는. 20년 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오늘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무너져 있었다. 가람의 눈에도 눈물이 났다. 일어나세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제발.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어나세요. 태경을 일으켜 세웠다. 라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세준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가람이 말했다. 다 괜찮아요. 라윤이 가람을 안았다. 갑자기. 세게. 미안해. 라윤이 울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세준도 다가왔다. 가람아. 우리가.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태경도 고개를 숙였다. 평생. 그가 말했다. 평생 갚을게. 이 은혜.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윤태성도. 호텔 직원들도. 동창들도. 라운지 전체가. 눈물바다였다. 피아노 연주자는 조용한 곡을 연주했다. 눈물을 닦으며. 가람은 세 사람을 봤다. 여러분. 그녀가 말했다. 제게도 고백할 게 있어요. 세 사람이 그녀를 봤다. 저도. 가람이 말을 이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눈물이 흘렀다. 저도 여러분이 미웠어요. 20년 동안.
정말 많이 미웠어요. 라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에요. 가람이 말했다. 미웠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성공해서 여러분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세준이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가람이 계속했다. 어머니가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 하나를 보여줬다. 병원 침대의 어머니. 마지막 사진. 이분이. 가람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바꿨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모두가 그 사진을 봤다. 따뜻한 미소의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에 가람이 말했다. 부탁하셨어요.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조용히. 그들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다. 핸드폰 화면 위로. 그래야. 가람이 울며 말했다.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진짜 행복해진다고. 라윤이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가람에게가 아니라 핸드폰 속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 라윤이 말했다. 어머님. 세준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태경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스카이라운지는 용서와 화해의 장소가 되었다. 20년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람에게는 마지막 말이 남아있었다. 가람이 창가로 걸어갔다.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봤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사실은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제가 여러분께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세 사람이 긴장했다. 뭔데요? 라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람이 돌아섰다. 눈가가 붉었다. 저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부터 용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10년 전 작은 원룸. 가람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동창의 초대장이 떠 있었다. 10주년. 가람은 마우스를 움직였다. 참석 버튼 위에.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다. 대신 초대장을 프린트했다. 그리고 찢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조각조각. 절대 안 가. 가람이 중얼거렸다. 다시는. 그녀는 벽을 봤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졸업식 날. 프레임 밖에 서 있던 자신. 기억나? 가람이 사진에게 물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손이 떨렸다. 언젠가. 그녀가 말했다. 성공해서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눈빛에 분노가 있었다. 결심이 있었다. 복수. 그게 가람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2년 후. 가람의 회사가 성장했다. 직원이 50명이 되었다. 프로젝트가 늘었다. 수입도 늘었다. 어느 날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네. 동창의 초대장이요. 가람이 봤다. 12주년. 이번에는 웃었다. 참석하겠습니다. 네. 비서가 놀랐다. 가람은 항상 거절했었다. 준비하세요. 가람이 말했다. 제일 비싼 드레스. 제일 좋은 차. 제일 화려하게. 눈빛이 번뜩였다. 그들 앞에서 보여주겠어요. 내가 누군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불편했다. 대표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차가웠다. 날카로웠다. 이틀 후. 가람은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을 봤다. 완벽했다. 화장도 완벽했다. 머리도 완벽했다. 이제 됐어. 가람이 웃었다. 이제 그들이 보게 될 거야. 날 무시했던 대가를.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보호자님. 간호사의 목소리. 어머님 상태가. 가람의 손에서 핸드백이 떨어졌다. 병원. 중환자실. 가람은 드레스 차림으로 달려왔다.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의식이 없었다. 기계 소리만 들렸다. 삐, 삐, 삐.
가람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엄마 나야. 어머니가 눈을 떴다. 희미하게. 가람아. 네, 엄마. 어머니가 가람을 봤다. 드레스 차림을. 화려한 화장을. 어디? 가니? 동창회요. 가람이 웃으려 했다. 보여주려고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머니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가람아. 네. 그게. 어머니가 힘들게 말했다. 진짜 성공이니? 가람이 멈췄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남을 누르려고. 그게 성공이니?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다. 진짜 성공은 내가 행복한 거야. 내 마음이 편한 거야.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너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 가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다. 용서해. 그래야 너도 자유로워져. 가람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엄마. 어떻게 용서해요? 너무 아픈데. 어머니가 가람의 손을 꽉 쥐었다. 아파도 용서해야 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가람은 그날 드레스 차림으로 병실에서 울었다. 현재 스카이라운지. 가람이 눈물을 닦았다. 그날 그녀가 말했다.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동창회에 가려던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는 거였다는 걸. 세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자격이 있었어. 너한테는. 아니에요. 가람이 말했다. 없었어요. 복수할 자격 같은 건. 왜냐면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다. 복수는 저만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가람이 계속 말했다. 동창회 안 갔어요. 그날. 그리고 다음 동창회도. 그 다음도. 15주년. 17주년. 다 거절했어요. 왜냐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용서할 준비가. 라윤이 울먹였다. 그런데 오늘은 가람이 대답했다. 준비됐어요. 이제 진짜로. 가람이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 작년. 가람이 말했다. 어머니 기일에 무덤 앞에서 약속했어요. 올해는 꼭 가겠다고. 동창회에.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여러분을 도왔다는 것. 어머니 부탁으로 했다는 것.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용서했다는 것. 눈물이 떨어졌다. 이제야 진짜로 용서할 수 있게 됐다고. 태경이 일어섰다. 가람에게 다가갔다. 가람아. 네. 우리가. 그가 말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뭘 해줘야 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가람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조용히. 그들도 모르게. 도와주면서. 그녀가 웃었다. 제가 변했어요. 처음엔 의무감이었어요. 어머니 유언이니까. 하지만 세준 씨 회사 살리면서 라윤 씨 아버님 수술 돕고 태경 씨 아이 도우면서 깨달았어요. 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구나. 눈물과 함께 웃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윤태성이 박수를 쳤다. 다시 모두가 따라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감동의 박수였다. 존경의 박수였다. 가람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얼굴을 들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모두가 조용해졌다. 사실은 가람이 세 사람을 봤다. 제가 부탁이 있어요. 부탁? 세준이 물었다. 네. 가람이 미소 지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윤이 눈을 크게 떴다. 우리가? 우리 도움이? 네.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는 못해요. 함께해야 해요. 태경이 앞으로 나왔다. 뭔데? 무엇이든 하겠어. 가람이 창밖을 가리켰다. 새로운 프로젝트요. 낙후된 지역 복원.
하지만 이번에는 전문가만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이 필요해요. 라윤 씨의 SNS, 세준 씨의 마케팅, 태경 씨의 사업 경험.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세준이 말했다. 뭐든 하겠어. 라윤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하자. 태경도 손을 얹었다. 우리 함께. 가람이 그 위에 손을 얹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그 순간 20년의 시간이 치유되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었다. 윤태성이 말했다. 아름답습니다. 진짜 성공이 바로 이거네요.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 높이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녀가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밤 스카이라운지에는 용서가 있었다. 화해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1시간이 지났다. 동창회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의 화려함은 사라졌다. 대신 따뜻함이 흘렀다. 진실됨이 있었다. 가람, 라윤, 세준, 태경. 네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샴페인이 아니라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라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람아. 응. 내가 왜 그랬을까? 라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졸업식 날. 왜 너를 사진에서 빼냈을까? 가람은 그녀를 봤다. 모르겠어. 라윤이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부러웠어. 뭐가? 너. 라윤이 말했다. 너는 진짜였어. 거칠애 없이. 너 자신으로 살았잖아. 눈물이 맺혔다. 근데 나는 항상 남의 시선 신경 쓰고 남한테 보이려고 가짜로 살았어. 그게 부러웠고 동시에 무서웠어. 너의 진실함이. 가람은 라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아. 우리 둘 다 힘들었다는 거. 세준이 말했다. 나도. 그가 차를 내려놓았다. 고백할게. 사실 나도 엄청 불안했어. 중학교 때부터 항상 1등 해야 했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남을 깎아내렸어. 내가 더 높아 보이려고. 너를 무시한 것도 사실은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였어. 비겁하게. 가람이 고개를 저었다. 우린 모두 그랬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태경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더 나빴어. 나는. 그가 창밖을 봤다. 항상 완벽한 척했어. 성공한 척. 행복한 척. 사실은 목소리가 작아졌다. 집안이 힘들었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우리 가족 다 힘들었어.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그래서 더 거만하게 굴었어. 특히 너한테. 그가 가람을 봤다. 내가 솔직하게 사는 게 너무 부러웠어.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진심으로. 가람은 세 사람을 봤다. 우리 모두. 그녀가 말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었어.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던 그런 아이들.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 이유. 사실은 우리 자신을 미워했던 거야. 라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가람아. 응?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단단해졌어? 가람이 웃었다. 나도 약했어. 지금도 약해. 다만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약한 걸 인정하는 게 진짜 강한 거라고. 상처를 숨기지 않는 게 용기라고. 세준이 물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 가람의 얼굴이 밝아졌다. 따뜻한 분이셨어. 항상 웃으셨어. 힘들어도, 지쳐도,
항상 나한테 웃어주셨어. 목소리가 떨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 걱정하셨어. 당신은 아픈데 나만 걱정하셨어. 눈물이 났다. 그런 분이셨어. 태경이 조용히 말했다. 멋진 분이셨네. 응. 가람이 웃으며 울었다. 정말 멋진 분이셨어. 내 영웅이셨어. 라윤이 가람을 안았다. 고마워. 뭐가? 그런 어머님의 딸이. 우리 친구라서. 세준도 다가왔다. 우린 행운아야. 태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따뜻한 침묵이었다. 치유의 시간이었다. 가람이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진짜 친구로. 라윤이 손을 내밀었다. 당연하지. 나도. 세준이 손을 얹었다. 나도 하고 싶어. 태경도 손을 얹었다. 함께하자. 가람이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다. 고마워. 친구들. 네 사람은 서로를 봤다. 20년 전 같은 교실에 있었던, 하지만 다른 세계에 살았던 그들이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다. 진짜로, 진심으로. 윤태성이 다가왔다. 아름답습니다. 네. 가람이 웃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제 뭘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람이 세 사람을 봤다. 함께 새로운 걸 시작할 거예요. 낙후된 마을 복원 프로젝트.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 친구들과 함께. 윤태성이 박수를 쳤다. 기대되는군요. 초대해 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동창회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작별 인사를 나눴다. 포옹을 했다. 하지만 네 사람은 남아있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았다. 나눌 시간이 필요했다. 라윤이 말했다. 있잖아. 응?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좋아. 가람이 웃었다. 세준이 덧붙였다. 커피 마시면서 프로젝트 이야기 나누자. 태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이디어 있어. 지역 상인 협력 방안. 네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네 사람이 올라탔다. 거울에 비친 그들.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문이 닫혔다. 층수가 내려갔다. 40층, 30층, 20층, 10층, 1층. 문이 열렸다. 네 사람이 내렸다. 로비를 걸어 나갔다. 회전문을 통과했다. 밖은 여전히 밤이었다. 하지만 별이 보였다. 와, 별 봐. 라윤이 하늘을 가리켰다. 오랜만에 보네. 세준이 말했다. 예쁘다. 태경도 올려다봤다. 가람은 그 별들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머니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까? 미소 지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았다. 가람아. 라윤이 불렀다. 응? 행복해? 지금? 가람이 생각했다. 응. 그녀가 대답했다.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진짜로. 네 사람은 함께 걸었다. 강남의 밤거리를. 불빛 가득한 거리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빛보다 더 밝았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약속했다. 서로를 지킬 것을. 함께 성장할 것을. 진짜 친구로 살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다. 2주 후. 새벽. 도시 외곽. 낙후된 마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그 중에 4명이 있었다. 가람, 라윤, 세준, 태경.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다. 지금은 이 순간만 기억하자. 용서가 승리한 밤을, 사랑이 미움을 이긴 밤을, 네 사람이 다시 친구가 된 밤을, 그 아름다운 밤을. 별들이 반짝였다. 하늘에서, 그리고 네 사람의 눈에서 희망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2주 후 새벽 5시
도시 외곽의 낙후된 마을. 어둠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의 기운, 희망의 색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설계도가 들려 있었다. 그중 4명이 눈에 띄었다. 가람, 라윤, 세준, 태경. 함께 서 있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람이 설계도를 펼쳤다. 여기가 마을 회관이 들어설 자리예요. 직원들이 모였다. 라윤도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다. 사진 찍어도 돼? 응, 기록으로 남겨야지. 세준이 노트북을 열었다. 주민들 인터뷰 일정 잡았어. 오늘 오전 10시부터. 태경이 서류를 확인했다. 지역 상인회랑 미팅은 오후 2시. 다들 협조적이야. 가람이 웃었다. 고마워, 친구들. 우리가 한 팀이잖아.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람은 현장을 돌아다녔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흙먼지가 날렸다. 땀이 흘렀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라윤은 곳곳을 촬영했다. 주민들과 인터뷰했다. SNS에 실시간으로 올렸다. 우리 동네가 변하고 있어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았다. 세준은 현수막을 붙였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재생 프로젝트. 마을 입구에 당당하게. 태경은 상인들을 만났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을이 살아나면 우리도 살아나요. 상인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다. 오전 8시. 잠깐의 휴식 시간. 4사람은 공터에 모였다. 간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가스버너가 켜져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다. 라면. 가람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다들 배고프지? 완전히. 라윤이 웃었다. 세준이 그릇을 꺼냈다. 현장 라면이 제일 맛있다더니. 진짜네. 태경이 김치를 꺼냈다. 내가 집에서 가져왔어. 라면이 끓었다. 4사람은 그릇에 나눠 담았다. 공평하게. 똑같이. 바닥에 둘러앉았다. 작업복 차림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하지만 행복했다. 진심으로. 맛있다. 라윤이 말했다.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야. 세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땀 흘리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태경이 웃었다. 이게 진짜 식사지. 호텔 샴페인보다 100배 낫다. 가람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 따뜻한 기운. 예쁘다. 가람이 중얼거렸다. 3사람도 하늘을 봤다. 함께. 침묵 속에서 아름다움을 나눴다. 잠시 후 라윤이 물었다. 가람아. 응? 행복해? 가람이 웃었다. 응. 정말 행복해.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그녀가 주변을 둘러봤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눈물이 맺혔다. 이게 진짜 성공이야. 세준이 말했다. 나도 처음 알았어. 성공이 뭔지.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에 발 딛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구나. 태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 라윤이 눈물을 닦았다. 우리 정말 멀리 돌아왔네. 20년 만에. 가람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돌아온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야. 4사람은 서로를 봤다. 20년 전. 서로를 미워했던. 20일 전. 여전히 무시했던. 하지만 지금. 진짜 친구가 된. 그들이었다. 가람이 일어섰다. 마을을 내려다봤다. 낡은 집들. 금간 담벼락. 하지만 곧. 여기가 변할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주민들과 함께. 이 친구들과 함께. 엄마. 가람이 속으로 말했다. 봐요. 제가 해냈어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엄마가 원하신 대로. 살고 있어요. 미소 지었다.
행복해요. 정말로.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가람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라윤이 다가왔다. 가람아, 뭐해? 아무것도. 가람이 웃었다. 그냥 고마운 마음. 나도. 라윤이 가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 내가 우리를 용서해줘서. 내가 우리를 친구로 받아줘서. 세준과 태경도 다가왔다. 네 사람은 나란히 섰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현장 뒤쪽. 윤태성이 서 있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아름답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진짜 성공이란 바로 저거군요. 오후. 작업이 한창이었다.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가람은 현장을 지휘했다. 라윤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세준은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했다. 태경은 상인들과 협력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가 기울었다. 하루가 저물어갔다. 네 사람은 다시 모였다. 공터에.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오늘 고생했어. 가람이 말했다. 너도. 라윤이 웃었다. 내일도 하자. 세준이 말했다. 당연하지. 태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마을을 내려다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빛, 황금빛, 아름다웠다. 예쁘다. 라윤이 말했다. 응. 가람이 대답했다. 정말 예쁘다. 그들은 알았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다. 함께니까. 친구니까. 서로를 믿으니까. 성공이란 무엇일까?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다. 진짜 성공은 함께 서는 것이다. 손을 잡고 같은 꿈을 꾸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가람은 생각했다.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날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괜찮아. 지금은 힘들겠지만 괜찮아. 넌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언젠가 내가 용서를 배울 거야. 사랑을 배울 거야. 함께하는 법을 배울 거야.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뜨기 시작했다. 네 사람은 여전히 서 있었다. 노을을 보며, 별을 보며, 미래를 보며, 우리 계속하자. 가람이 말했다. 응. 세 사람이 대답했다. 계속. 함께. 영원히. 그날 밤. 별들이 반짝였다. 네 사람의 미래를 비추며, 희망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당신은 어떤 성공을 꿈꾸는가? 혼자 높이 서는 것인가? 아니면 함께 올라가는 것인가?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미움을 안고 사는가? 진짜 행복은 복수에서 오지 않는다. 용서에서 온다. 진짜 성공은 홀로 서는 것이 아니다. 함께 서는 것이다. 오늘 당신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당신도 손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신도 진짜 자유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